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수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현 집값 추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단 국토부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견인적인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상당 부분 여파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면이 있어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번 지난번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서울 집값 상승세는 추세적 상승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죠. 한마디로 지금 집값의 움직임이 그닥 의미 있는 대세 상승의 전환으로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특례 대출 수요가 움직인 거래량이 집값을 살짝 들어 올리고 있는 건데, 국토부에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워낙에 언론에서 뜨거운 부동산에 대한 핫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너무 이 거품이 끼어 있는 집값 상승 분위기 고조에 우려스러운 진단을 내린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향후 집값은 다시 본래 상승분을 반납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금융환경 자체가 국내는 부채, 해외는 환율 문제로 기본 스탁이 딱 되어 있는 잠김 현상 때문에 집값이 더 이상 위로 치고 올라갈 이 기저의 힘이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지금 특례 대출의 자금이 수요를 빨아들이는 형국인데, 태풍도 그렇게 몰아치다가도 육지로 상륙하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죠. 바다를 지날 때는 그만큼 끝도 없는 수분을 빨아들였기 때문인데, 부동산 집값도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면 극도로 집값 추세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한국 PF 문제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은 것도 화두가 됐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자금 위기에 갑작스럽게 봉착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자본 3%밖에 되지 않는 사업성만 믿고 밀어붙인 이 과도한 건설 부채의 영향이 한꺼번에 전체 부동산 시장을 블랙홀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경고를 낸 것도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스 역시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에서 건설 경기 악화로 부동산 부분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놨는데, 아무튼 국토부 장관도 이런 대내외적인 한국 부동산 금융 환경의 위기가 밑에 쫙 깔려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단기적인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지역의 이 공급 부족, 차후에 서울 집값을 극도로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 우려는, 일단 공급망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일례로 3기 신도시 물량,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공공분양 상황이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상당히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걸 풀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디까지는 좀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를 좀 빨리 내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지방건설업체의 부도, 그리고 계속되는 사전청약단지의 취소, 이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말라간다는 건데, 게다가 건설업체의 위기는 자금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민간 사전청약 부분에서 일방적인 취소로 이어지는 이 공공분양의 한계까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 시적절한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동탄에서도 사전청약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119세대 정도 되는, 정말 119가 올 정도로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죠. 119세대 정도 되는 주상복합단지인데, 아무리 소규모 단지라 해도 당첨자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사전청약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전청약을 해서 당첨자들을 뽑은 건데,
여기 당첨되고 이후에 청약하지 않고 입주할 날만 기다린 사람들은 그냥 뭐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 된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이 건자재 원가 상승으로 도저히 뭐 사업을 이어갈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전 청약 사업 자체가 스스로 좌초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LH에서 물어받은 공공택지 주상복합용지로 매입을 한 건데 최근에 자금 악화로 인해서 중도금을 연체 중에 있다가 그냥 사업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차라리 어찌 보면 이게 시작 단계에서 그냥 엎어지는 것도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게, 사전 청약 시에 추정 분양가로 나오는 가격들이 죄다 몇 억씩 올라버린 가격택으로 바뀔 수 있는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아비규환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 사전 청약도 절대 안심할 수 없었던 청약의 한 시스템이었고, 이렇게 뭐 자초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엔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가 된 건데, 이젠 방향을 돌려서 3기 신도시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공급은 100% 본청약 제도로 운영이 될 거라 하죠. 그만큼 지금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OECD와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한 축에서 제일 균열 양상이 높은 곳이 부동산 PF라는 지적이 얼마나 뼈아픈 대목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1일부터 저축은행을 위시한 현장 점검에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을 정도로 뭐 상당히 금융권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충당금을 뭐 조 단위로 쌓아야 할 수도 있는 수익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자금 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건 그냥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PF가 그냥 눈앞에서 터지는 겁니다. 지금 연체율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올해 3월 말까지 3.5%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죠. 증가세를 보면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연체율에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엑셀을 제대로 밟고 나가는 궤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융권이 연체율에서 손실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냥 뭐 은행 금고에서 자금이 비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돌지 못하는, 돌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금융위기로까지 번지게 되는, 지금 신협은 평균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3.5%대의 2배 정도 되는 6%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정말 뭐 간과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PF 연체율이 무서운 건 연대보증이라는 한국 특유의 자금 구조가 고리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서로의 밥상위에 숟가락을 딱 얹은 구조라서 이게 한 집안의 밥상이 날아가 버리면 고스란히 다른 집안의 밥상까지도 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외국 신용평가사가 한국 PF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볼맬 정도로 계속해서 해대는 겁니다. 연쇄적인 반응이라는 건 핵융합 반응이 제일 무서운 거고, 이해 못지않게 무서운 건 바로 금융권 부실의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한 부동산 파산, 뱅크런, 부도 등등등 금융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파워 한 방에 이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그것도 뭐 한 번에 급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는 건데, 이 금융권 사정이 그리 썩 좋지 않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이 기대 심리로 꽉꽉 채워놓은 키워드인가를 알 수 있고, 지금 집 산 사람들이 제일 조마조마할 겁니다. 우리 집 억대로 올랐네 라고 반기는 집들 드물어요. 서울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오르는데도 막상 부분적인 오름세로 가는 아파트들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확산 범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부분 체감되는 집값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합세에 가까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표 하나로 모든 대한민국의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반기 집값 추이는 정말 시장에 환호하는 다른 양상의 팩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애써 이걸 개무시하잖아. 그냥 그대로 직진 모드로 가고 있는 것도 역시 위기를 무시한 호황을 전제로 하는 시장이 얼마나 도깨비 시장이 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무리하게 땡긴 자금들이 죄다 도깨비 방망이가 돼서 수익을 내던 시대 이제 가버렸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고 오히려 팔고 있죠. 똘똘한 한 채로 축소 중에 있는 건데 오히려 서울 매물이 82,000건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부동산 수익으론 예전의 실익을 보기에는
한물 같다라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금을 파킹하고 있고, 지금 M2 광의 통화량이 4천조를 돌파, 은행의 예적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자산의 대이동을 어떤 쪽으로 해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죄다 부동산 쪽으로 이미 뭐 다 넘어가 버렸을 그런 자금인데, 이렇게 파킹이 딱 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들어올린 집값 상승의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금 집값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현재 분상제 아파트 10만 청약설이 현실로 나타나잖아. 게다가 무순위 집주분 20만, 30만, 40만, 50만 거뜬히 넘어버립니다. 일단 시장을 관망하고 기다리면서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수요로 확장이 되는 국면이 7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단 7월 둘째 주부터 쏟아질 무순위 집주 단지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7월 말에도 분상제 단지 아파트 나올 예정이니까 잘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올 곳이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 무순위 물량이 3가구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에 무순위로 나왔던 적이 있던 곳이죠. 84제곱 구평이 6억 정도 되는데 자체 시세는 11억, 호가는 12억 정도 되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고양시라는 입지 가지고 있고 한강 이름이 붙을 만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일단 주변 시세가 계속해서 오르는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무순위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모집 공고 뜨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나오는 곳, 지난번 세종 린스트라우스 한 세대가 나왔었는데 무려 44만 명이 운집하는 엄청난 열기 보였었죠. 이번에는 세종시 쪽에서도 센트럴에 있는 나성동 쪽, 아마 입지는 상권과 제일 붙어 있는 곳으로 보이네요. 바로 세종 나리째 마을 리더스폴의 2단지. 여기는 2021년에 입주가 된 곳이어서 비교적 신축에 속하고요. 물량이 지난번 세종 린스트라우스처럼 딸랑 한 채가 아니라 3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한 번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 굉장히 희귀한 분양가죠. 근데 주변 시세는 11억 정도의 호가를 보이고 있고, 가격이 3억 5천 정도면 해볼 만한 무순위 집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전세를 줄 수도 있어서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보증금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전국구 청약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가 다시 무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무순위로 나왔다가 6만 명 이상이 몰렸었는데 이번에도 2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분양가는 5억대, 자체 시세는 호가가 12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8호선 라인과도 가까운 편이고요. 아무튼 당해로 끝나지 않고 전국구로 청약이 가능한 점이 있어서 접근을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 집값이 최대 혼조세로 가는 와중에 틈새도 잽잽으로 건드려서 잘 파고 들어간다면 매매 시장의 집값은 어차피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모저모 가능성을 견제해 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타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서두르면 해답이 아닌 오답이 먼저 보일 수가 있어요. 잔가지 다 쳐내면 우뚝 선 자작나무 여러분 눈앞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국토부에서의 공식적인 입장도 추세적 상승이 어렵다는 점. 일단 하반기 집값은 돈줄이 생명인데 말라갈 가능성 높다는 거고, 해외 신용평가사에서도 한국 PF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했듯이 자금 위기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위기가 올 수 있는 하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오빠한번 한복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